안녕하세요. 로열로드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좀 편안한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관세 90일 유예 소식 나온 다음에 뭐 지금까지는 조금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 뭐 과거 이 기존에 있던 과도한 낙폭을 이제 정상화시키면서 되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또 폭풍 전야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안정을 찾아가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 뭐 4만 포인트 정도는 회복해주면서 지금 기존에 좀 하락했던 구간을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트럼프 뭐 당선되고 할 때 그 정도 주가가 이 구간이에요.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뛴 건데 4만 2천 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안정권입니다. 이 아래는 아직 좀 불안정한 구간이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대신 뭐 많이 올랐었으니까 뭐 잠깐 뭐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만들고 진행되면은 가장 뭐 좋은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조정 자체를 안 받고 고점에서 계속 있다가 잘 버티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낙폭이 좀 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텐데 팔란티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조정 받을 만하다라는 말씀 뭐 기존부터 드렸었고 정말로 팔란티어가 시작이었죠.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심지가 되어서 이제 폭발하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는데 하락엔자형 여기 마무리한 다음에 17,000까지 회복됐습니다. 여기도 뭐 지금 뭐 최소한의 것은 회복해주고 있으니까 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서 뭐 2만 포인트를 넘어갈지 뭐 이런 부분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반도체 부분이나 이제 가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관세를 매긴다 안 매긴다 계속 말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원래 오늘 14일 날 발표한다라고 했었는데 뭐 무역법에 의거해서 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나서 근거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발표되면은 또 뭐 바로 진행되는 거 아니고 뭐 다음 달에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든 가전이든 뭐 의약품이든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반등 구간이 나오면은 그 구간에서 조금 비중 조절을 해놨다가 확인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의 빌미를 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관세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이 관세를 부과해서 물가를 지금 올리고 싶으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미국에 이득이 되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관세를 가지고 이제 계속 말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뭐 생각하시면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협상을 위한 과정이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뭐 주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감수한다라고 하지만 장기적인 부분의 단기를 뭐 희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뭐 수술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복되면 더 강해진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죠. 그래서 더 강해지는 거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그, 그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제 이득을 본다라는 건데 뭐 이런 거죠. 미국이 지금 뭐 수출 쪽에서 본인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각 국가별로 이득 보는 건 다 미국 국채를 사면서 이제 서로 순환이 되는 구조였는데 뭐 한쪽만 생각하고 동전의 앞면만 생각하고 뒷면을 생각 안 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 쪽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무식한 발언인데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고의적으로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트럼프가 아무리 막강해도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그 사람들까지도 다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거다. 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뭐 괴팍하고 이제 지멋대로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너무 미국만 생각하는 바보라서 그런 거지.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저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선 좀 부럽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 수장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부분은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돈 버는 일에만 좀 집중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로 넘어와 본다라고 하면은 이 무역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은 숨을 쉬는 구간 정도는 만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 도량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좀 조그맣게 나왔는데 자 키워드릴게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환율 자체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만한 환율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이제 요기베라 감독이 뉴욕 양키즈의 유명한 포수이자 감독이죠. 그 양반이 뭐 이런 비슷한 말 많이 남겼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거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뭐 명언들을 많이 남긴 사람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사실 협상은 시작되고 있는 구간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주식을 그렇게까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뭐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슥 눈치 보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안 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식 선물을 대거 모으고 있습니다. 바닥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물량을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안 산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 주식 선물을 더 많이 사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만기일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 만기일 이후에 상승 포지션을 굳혀놓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흔들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트럼프가 뭐 입으로 그 공포의 혓바닥으로 흔들어도 아래로 이제 이중바닥성 움직임 정도 이렇게 나온 다음에 또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선물 기존에 이제 매도 포지션 좀 잡아놓은 건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포지션은 이제 뭐 회복은 되는데 아직까지 하락 포지션을 다 리스크를 다 없애고 가는 건 아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400 이렇게 회복된 것만 봐도 말씀드렸듯이 더 밀려도 그냥 별로 밀려도 흥 올라도 흥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밀려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고 대변수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유예되거나 뭐 하면은 조삼모사처럼 시장이 올라올 거다. 사실 90일 유예 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예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게 정상적인 건데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좋게 느껴지는 그런 조삼모사 같은 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가 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저렇게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없는 게 오히려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조선이나 이런 쪽으로는 가는 게 맞아요. 예, 조선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도 같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조선을 판매하고 하는 거는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가되 지금 대통령이 부재이기 때문에 차기 정권 선거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서 뭐 LNG 프로젝트라든지 국가의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수조억 달러를 뭐 투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천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뭐 어디서 끌어올 겁니까? 우리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내부 회의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빠져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대화는 하되 뒤에 있는 정권으로 미루고 뒤에 있는 정권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미루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방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방비 같은 경우도 우리 작년 말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갱신을 했는데 이거를 또 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또 때리니까 만만한 게 또 한국, 일본, 대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한테 한 대 맞고 우리한테 지금 화풀이 하려고 반도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뭐 국방비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다음 정권으로 슬쩍 밀어두는 게 낫지 않는가. 이게 우리한테는 최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680 이탈했는데 뭐 의미 없다. 기존에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11월에 이 한번 이제 투매가 나와야 된다. 제가 이 730 위쪽에 있을 때 말씀드렸어요. 이거 밀려가지고 투매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 투매가 안 나오면은 L자형으로 끌려갈 거고 그게 더 안 좋은 거다. 지수 묶어놓고 여러분들 종목만 털어먹을 거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소외감 느끼고 더 체감 지수는 더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예 밀 때 한 번에 딱 밀어가지고 680 이탈하면 한번 쓱 밀어서 630을 흔들 거다. 그럼 여기서부터 얼만큼 밀리느냐인데 뭐 강하게 밀어서 과거처럼 뭐 580을 뭐 살짝 이탈했다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나오던지 다 상관없고 투매는 나와야 되고 그게 빠르게 내려가면 빠르게 내려갈수록 회복도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왔죠. 안 나온 뭐 이유들은 밀릴 때마다 투매가 이날도 나와야 되는 날인데 양봉으로 올라온 게 삼성전자에서 10조 원 매수한다고 자사주 매수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 그 부분도 막고 양봉으로 세워주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L자형으로 이제 질질 끌려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12월 9일에 투매가 나왔다. 이번에는 투매가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번에 투매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 기존에는 투매를 한번 만들고 좀 털어내고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려간 건 그냥 대변수로 내려간 거죠. 트럼프가 생각보다 이빨을 많이 터니까 거의 뭐 혓바닥을 날름날름 거리고 있으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장이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내려간 거지 투매를 위해서 내려간 게 아니다. 물론 투매가 나오면은 뭐 반등은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투매를 위해서 내려간 구간은 아니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흐름은 딱 요만큼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종목들 간단하게만 봐드릴게요. 오늘 이제 뭐 반도체 관세 14일날 발표한다는데 이건 좀 미뤄질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뭐 하이닉스는 뭐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따로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뭐 하락 추세에선 요렇게 그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돌파해야 되는데 요 구간이 조금 걸릴 거다. 반도체 관세 얘기도 있고 하니까 걸리는데 제가 볼 때 하반기가 다가올수록 위쪽으로 가려고 할 거고 하반기가 되면은 하이닉스 나중에 실적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을 거니까 하반기 되면 더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13년도에 3만 장이었던 HBM 작년에 10만 장 팔아가지고 이걸로 뭐 지금 뭐 삼성까지 지금 뛰어넘은 상황이죠. 올해 14만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반기에 3만 장을 더했어요. 이유가 브로드컴 때문에 더했습니다. 하반기에 이 17만 장을 다 해가지고 하반기에 플러스 알파를 매겨놓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HBM 관련 쪽으로 해서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이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단타 치시려는 분은 없으니까 그냥 그 밀릴 때마다 그냥 모아가는구나 생각하시고 한 번 만약에 올라가다 한 번 더 밀리면 아 이거 이중바닥성 움직임 혹은 역헤드앤 숄더 움직임 만들고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반도체법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쪽을 봐야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애플의 폴더블 이제 그 OLED를 전량 공급한다라고 얘기 나왔죠. LG 디스플레이랑 BOE는 이제 나가 떨어졌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추후에 얼마든지 뭐 제2공급사 정도로 좀 부족한 물량을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뭐그 하이닉스 대비해서 하이닉스는 이제 눈치 보기하고 약보합으로 끝나는데 삼성전자 1% 올라왔다. 1.8%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폴더블 관련주 뭐 이런 쪽이 좋았죠. 파이넴텍이라던가 이런 쪽. 이런 쪽이 좋아서 이것도 뭐 11.6% 음봉인데도 이렇게 오른 거 보면은 여러분들 고점은 거의 20%가 올랐습니다. 파이넨텍이 내장인지고 외장인지가 KH바텍이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하도 오랫동안 말씀드려가지고 다들 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UTI나 세경하이테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과거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 종목이 뭐 작년에 좀 괜찮은 모습 보이다가 지금 바닥권에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2만 원 다시 회복되는 구간 아주 좋은 것 같으니까 이 구간부터 해서 뭐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온다 윗골에 살짝 간 것도 좋습니다. 일부러 이제 세력들 들어왔다가 이제 단기 세력 빠져나간 것도 좋으니까 한번 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TI라든지 세경하이테크라든지 이런 쪽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볼 수 있는 쪽인데 대부분 다 뭐 거의 한 10%대에서 11%이 정도 움직인 것 같고 비아트론이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이제 그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아트론보다는 앞에 있는 이 네 종목이 좀 더 뭐 보통은 유리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아트론은 이제 과거 뭐 LCD 시절 뭐 LED 시절 이쪽부터 해가지고 열 처리하는 쪽에 기술력으로 이제 인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비아트론하고 AP 시스템하고 이런 쪽이 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AP 시스템이 오늘 좀 반응이 없었다라는 게 특이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OLED 쪽으로 해서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이런 쪽도 같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면서 한 6%씩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쪽이 후발주가 될 수 있는데 뭐 폴더블 관련주 먼저 움직이고 이녹스 첨단 소재나 덕산 네오록스 같은 OLED 소재 관련 쪽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고 자 크라우드웍스나 뭐 이런 쪽 이재명 후보가 표류사 AI를 방문했죠. 그래서 뭐 AI 100조 투자 시대를 언급하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크라우드웍스가 뭐 3연상 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15,000원 위에 유지해 주는 건 좋긴 한데 이제 뭐 경고 들어가고 이제 과열 종목으로 해서 잘못하면 뭐 거래 정지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이건 좀 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줄인다 생각하시고 DSC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쪽이 표류사 AI에 직접 투자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 점상 바로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D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나우아이비라던가 이런 창투사들이 그래서 같이 조금 움직였다 체크하시면 돼요. 나우아이비 AI 움직이고 제가 스틱 인베스트먼트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업펀드 중에서는 예, 뭐 가장 먼저 이제 원래 DPC의 자회사 100% 자회사였는데 합병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뭐 가장 뭐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10,000원 구간 쪽으로 다시 한번 눌리면 또 고맙다 생각하면 돼요.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휴식 구간 며칠 갖고 나서 또 움직이면 좋은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아주 아이비가 지금 그 트럼프의 오른팔로 머스크가 있다가 지금 굉장히 좀 불쾌한 상황이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어렵고 그런데 스페이스X에 투자한 이런 부분이 뭐 계속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이런 뭐 2,000원 초반 구간 이런 구간이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좀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에 뭐 많이 가져가기엔 그렇지만 조금씩 모아가는 거 수익금 날 때마다 좀 모아가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H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모아가기 좀 탄력도 있고 좋은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신규 상장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다 좀 내려가 어차피 금리나 이런 부분이 내려가야지 창수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조금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좀 어려웠죠.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 다시 한번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올해 한 뭐 상반기부터 좋아지면 가장 좋고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기업이니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투사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웍스 말고도 뭐 이스트에이드나 뭐 이런 쪽 이스테이드나 이런 쪽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벌써 이렇게 뭐 3연속 상한가하고 이런 식인데 여러분들이 뭐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뭐 내일 갭상승 나오면은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거는 오늘 사실 상한가가 풀리면 전략 매도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내일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은 시초가 유지하면 보유 이탈하면 매도 내일 만약에 이 시장에서 3,000원 위쪽에서 갭상승해서 출발한다라고는 3,000원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3,250원 넘어가면은 500원 단위로 이렇게 제가 설정해 드렸는데 내일은 아마 이게 좀 이제 타이트하게 250원 단위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3,250원 넘어가면 3,250원 유지시 보유, 그 위에 3,500원 넘어가 3,500원 유지시 보유 이런 식으로 25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시초가가 이제 강세로 출발했을 경우에 그리고 만약에 유지가 안 되고 뭐 시초가를 이탈한다거나 하면은 그냥 전략 매도하는 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개파락 출발한다면 시초가에서 그냥 절반이나 전략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3연상이면은 시초가에서 뭐 만약에 개파락이다 전략 매도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절반 정도 매도하고 시초가 이제 유지되는지 보고 나머지 전략 매도를 하는데 내일은 그냥 시초가 개파락이면 전략 매도해도 이상할 게 없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가격 상관없이 뭐 내일 시초가에서 갭 상승을 하든 개파락을 하든 그냥 절반 매도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절반만 가지고 그냥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기존에 알려드렸던 종목이니까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해드린 거고 뭐 이스트에이드랑 같이 이제 이스트 소프트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차라리 그나마 좀 안정적이죠. 25,000원 차라리 이렇게 저항받고 이렇게 눌려 있는 모습 그러면은 요 22,500원 이하에서만 뭐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치고 25,000원 넘어가서 봐도 된다. 요 두 가지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솔트록스나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AI 관련주도 다 좋습니다. 얘는 이제 33,000원 돌파했으니까 눌림목 나면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사면 되는 거고 코난 테크놀로지 최근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25,000원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거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에 3만원 넘어가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눌리면은 다시 사거나 하시면 되는 그런 구간. 폴라리스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폴라리스 AI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이런 쪽이 이제 좀 단단할 수 있는데 사실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기술력은 있는데 다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얘만 이제 흑자 기업입니다. 이미 이력서를 굉장히 잘 쓴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괜찮습니다. 요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고 얘는 계속 이제 흑자를 봐왔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뭐 테슬라에 공급한 이력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에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저도 지금 최근에 하도 이제 방송이 많으니까 그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작업을 할까 싶어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 유료를 결제해볼까도 지금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직원들하고 검토 중이긴 한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알체라나 이런 안면식 기술로 강력한 기술, 뭐 최근에 좀 스노우나 이런 쪽 굉장히 또 이제 다시 한번 각광받기 시작하니까 지브리 스타일로 해가지고 챗GPT가 이제 유행을 이끌었다면은 스노우 쪽에서도 좀 반격을 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음이나 이런 쪽도 이제 쓱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쪽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AI 관련주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관련돼 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올해는 저 AI 관련주 쪽 뭐 얘기 나오면서 맞춤형 반도체나 이런 쪽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온디바이스 AI 쪽이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AI 쪽 쓱 움직이니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바닥에서 이제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이런 쪽 보시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거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고 여기에 이제 맞춤형 반도체 얘기 나오면 당연히 이제 그 삼성전자 DSP 쪽 보셔야겠죠. 가온칩스라든지 이쪽도 이제 너무 바닥에 있으니까 주가가 너무 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슬슬 보기 시작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 AD 테크놀로지 뭐 당연한 거고 이거는 원래 TSMC의 이제 그 관계사였는데 이제 미래를 거쳐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이제 빼온 기업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밀월 관계였고 심증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TSMC의 이제 거래처를 이제 디자인하우스 업체를 이제 삼성전자가 빼왔다.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순환매 돈 다음에 후발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기존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린 다음에 날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고 했었는데 지금도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눌려 있는 구간에서 보시면은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계속 뭐 보셔야 되는 구간이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칩셋 미디어나 뭐 이런 쪽도 이제 슬슬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 오고 있으니까 얘도 오늘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나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오늘 얘기가 좀 많은데 상장 기업은 아닌데 순빛 AI라고 있습니다. 이게 카카오 브레인에서 흉불 엑스레이 판독 보조 AI 사업하는 개발팀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 대표님이랑 해가지고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게 국내 첫 생성형 AI 의료기기 임상 계획이 식약처에 승인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루닛이나 이런 종목도 움직였죠. 이게 순빛 AI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뭐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쪽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알토스 벤처스가 50억 투자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미국계입니다. 그래서 미국계인데 뭐 사실 한국인이죠. 이제 해서 뭐 한킴 쪽에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정도는 알려졌고 그래서 루닛이나 이런 뷰노나 제가 뭐 항상 네 종목 말씀드리죠. 이 루닛, 뷰노, JLK, 뭐 뷰노, JLK, 딥노이드. 그래서 요 네 종목 같은 경우 다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신테카바이오 정도까지 같이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쪽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CES 쪽으로 들어가서 생각한다면 노을 같은 경우가 이제 이쪽도 이제 같이 한번 공개를 했었죠 기술력을. 그러니까 요건 후발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앞에 네 종목에다가 뭐 하나 추가하면 신테카바이오 정도까지만 봐도 지금 뭐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IMO 쪽 이제 해운 쪽이죠. 국제 해사기구입니다. 83차 회의가 있었는데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뭐 이쪽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HMM이나 이런 쪽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이제 호시탐탐 이제 노리고 있는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가격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선박이 필요해지는 이런 타이밍인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제 친환경 선박 구축하는 게 조선 기술이 좋다 보니까 뭐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선 쪽의 호재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운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투자 자금이 조금 더 들고 이제 전환하는 비용이 좀 들긴 하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유리할 수는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눈치 보다가 이제 사실 그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HMM이 저 남미 노선까지도 운행을 시작하죠. 일본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본 원 해운사랑 같이 해서 남미 쪽에도 운행을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뭐 해운주도 좀 움직일 수 있는데 굳이 뭐 해운주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나오션이나
이게 뭐 가장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하나오션 뭐 다시 한번 또 뭐 8만 원 요 구간 쪽까지 올라왔는데 하나오션이지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든 뭐 이런 쪽 뭐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현대중공업이랑 뭐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뭐 우리나라 3대 조선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좀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과거 한진중공업이죠. HJ중공업 같은 경우가 MRO 사업 뛰어든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뭐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잘 되면 좋겠는데 뭐 뛰어든다라고 해서 잘 할 수 있느냐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기존에도 이제 알려드렸던 이제 종목이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같이 보면서 보자고요. 현대입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제가 대응 전략을 이렇게 다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트럼프 발언 때문에 이제 상한가 유지 가능성 높은데 변수 발생 가능하니까 이제 대응 전략은 세우자라고 말씀드렸던 뭐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 목표치 1차 목표치가 이제 17,500원인데 요 구간이 상한가 구간이고 요거 유지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조항 뭐 2만 원 그다음 21,500원 이렇게 2,500원 식으로 올리는 건데 역시나 뭐 오늘 뭐 더 추가적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을 원래 그 세워드릴 때 아이고 이게 또 제가 ESC 누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대응 전략 보여드릴 때 이렇게 됐죠. 첫 번째 이제 상한가 풀리면 30% 매도, 두 번째 풀리면 전략 매도 이게 지난주에 이제 알려드린 거고 이제 상한가 유지되면 월요일 날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은 시초가 유지하면 보유하고 이탈하면 매도죠. 여러분 볼게요. 오늘 어떻게 됐나? 시초가 딱 유지하면은 보유하고 이탈하면 매도인데 시초가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밀리면 그냥 매도하는 거고 적어도 여기서 17,500원하고 2만 원 사이 그러면 18,750원이겠죠. 그럼 요 구간이라도 이탈하면 한번 좀 절반이든 전량이든 매도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들고 있었다면 그냥 들고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뭐 굳이 뭐 이 구간에서 매도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뭐 목표치 18,750 이런 거 다 말씀드렸죠. 개파랑 나올 때랑 이런 거 뭐 다 올려드렸는데 이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크라우드워크 때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상한가 대응 전략은 항상 제가 딱 정해드린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뭐 히토류 관련 쪽 그래서 이게 뭐 중국에서 항상 그뭐 관세를 매기거나 하면은 보복으로 하는 게 히토류다 보니까 노바텍이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 원래 이게 대장은 아니죠.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쪽이 이제 보통 대장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좀 이제 순환을 하는데 유니온이 오늘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유지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90일 유예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발 물러난 거예요. 지금 서로가 어떻게 물러난 건지는 말씀드렸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90일 유예를 하면서 이제 거의 뭐 채권 매도에 못 이기고 단기채가 상승하고 장기채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역전되는 거는 불안정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압박을 계속 받아요. 이러면은. 그래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다. 국채는 난해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중국은 그럼 이긴 거 아니냐라고 하면 중국이 맞아요. 지금 먼저 1차적으로 승기를 잡았는데 계속 때리기에는 중국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은 내 친구다 대화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시진핑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야 관세 올리는 거 의미 없어. 지금 뭐 50% 이상 넘어간 다음에는 야 이거 숫자 노름이지 이게 뭐 진짜 부과할 거야? 아니잖아. 너네 협상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숫자 노름 의미 없어. 이제 너네가 뭘 하든 우리 대응 안 하고 신경 끌 테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도로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네가 원하는 거 협상인 거 알고 있으니까 숫자 노름 그만하고 대화의 장이나 열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해석한 내용대로인지 비슷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뷰가 따로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뭐 댓글을 달거나 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북 아레네스나 이런 쪽 있죠. 이쪽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이제 후발주 정도로 보통 유니온이 이제 대장인 경우가 많고 요거는 이제 후발주 그리고 티플렉스가 가끔 대장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티플렉스 그리고 사마전자 이게 뭐냐면은요. 히토류 관련주라서 얘네가 뭐 히토류에 뭐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냐 이런 것보다는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페라이트가 있는데 이 페라이트 쪽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론 머스크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 테슬라는 이제 페라이트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페라이트 쪽을 이제 히토류의 대체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해지 수단 정도로 보시면 돼요. 히토류 관련주는 수익을 크게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관세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고 저렇게 히토류를 보복을 하면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이럴 때 그냥 한번 보험 들어놨다가 이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시장이 정상화돼가지고 얘네가 안 오른다면 혹은 약간 손실이어도 그냥 뭐 얘는 보험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이제 보험금이 나오는데 안 아프더라도 이제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용도 아니겠습니까? 히토류는 그런 용도다, 해지 용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위아래 이렇게 번호 이렇게 남겨놨는데 뭐 종목 진단을 뭐 요청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이제 문자로 보내주세요. 댓글 같은 경우는 영상이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저 앞에 댓글까지 다 보러 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문자로 이렇게 궁금한 사항 혹은 이제 나는 저런 정보를 조금 전에 올려드린 뭐 교육 내용 같은 거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문자 보내서 뭐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그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